안녕하세요. 시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후하면 딱 떠오르는 나이가 있잖아요. 네, 보통 65세를 많이 생각하시죠. 맞아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또 평생 해오던 일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나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노후 설계라 금융장품 같은 것들이 다 65세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때부터를 노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강하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65세가 아니라 그로부터 10년 뒤인 75세에 찾아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하필 75세가 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는 건지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65세가 넘으면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학계나 통계에서는 이미 노년층을 두 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전기 노인, 그리고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단순히 10년 차인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구분인가요? 그냥 큰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상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요? 네. 74세까지, 그러니까 전기 노인 시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75세라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정말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건강, 소득, 사회적 관계 같은 이 삶의 거의 모든 지표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노후의 어려움은요, 바로 이 후기 노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75세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그 위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요?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뭘까요? 단연 건강입니다. 이건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후기 노인의 46.2%. 46.2%요?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전기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이 28% 정도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치솟는 셈이죠. 아,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인가요? 가장 흔한 건 고혈압입니다. 후기 노인의 69%가 앓고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많네요. 그 뒤를 이제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같은 질병들이 따릅니다. 사실상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는 셈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건 단순히 몸이 아프고 불편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약값과 병원비가 빠져나가는 고정적인 현금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명백한 경제적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건강 문제가 결국엔 내 지갑 문제, 즉 현금 흐름의 문제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런데 신체적인 질병 말고도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후기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5.7%에 달합니다. 15.7%요? 네, 전기 노인이 4.6%인 것에 비하면 3.4배나 높은 수치죠. 아, 그리고 또 후기 노인의 54.1%,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분들이요, 혼자서는 식사 준비나 장보기, 약 챙겨 먹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돈 문제로 이어지겠네요.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백만 원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후기 노인은 1년에 평균 51.1일을 병원에서 보낸다고 해요. 1년에 51일이나요? 네, 연평균 진료비 역시 전기 노인보다 1.5배 이상 급증하고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정말 눈 녹듯이 병원비와 돌봄 비용으로 사라지는 현실이 바로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돈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악순환이네요. 매달 고정적으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없다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일 텐데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점이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노인소득 빈곤율은 39.7%입니다. 39.7%?
거의 40%네요. 네. OECD 평균이 14.8%인데 우리는 그 2배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요? 네. 흔히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왜 빈곤율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한국형 노인 빈곤의 핵심적인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모순이요? 네. 자산 빈곤율, 즉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요.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문제는 자산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소위 자산 부자, 현금 거지라고 불리는 상황이죠. 아, 알겠습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그 집이 매달 나에게 생활비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겹치는데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연금이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은퇴하신 세대라 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받더라도 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폭증하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정리해보면 몸은 아파서 돈 들어갈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 말고는 현금이 없고 연금도 부족한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다시 일을 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네,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다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은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현재 통계를 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무려 69%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69%나요? 네, 이분들 대부분이 식당 보조, 건물 청소, 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듣다 보니 과거의 대가족 시대가 떠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지금은 왜 그저 어려운 걸까요? 그건 역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할 3040 자녀 세대의 현실 역시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이죠. 아, 39세 이하 청년층의 73%가 전월세에 거주하며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질 경제적, 심리적 여력이 없는 것이 지금 세대의 현실입니다. 정말 사면초가네요. 건강은 나빠지고 가진 돈은 부동산에 묶여있고 자녀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완벽한 위기 상황입니다. 들어볼수록 암울한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안은 없는 겁니까? 물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평생에 걸쳐 지켜온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서 자산 관리의 중심을 자산의 총 규모가 아닌 현금 흐름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산의 중심을 현금 흐름으로 옮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전 재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면 이를 담보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주택연금이요. 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혹은 집의 규모를 줄여서 이사하고 거기서 확보된 목돈으로 매달 꾸준히 배당이나 이자가 나오는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2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10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남은 10억으로 매달 20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75세 이후 후기 노년의 삶에서는 내 자산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보다는 당장 다음 달 병원비를 내고 간병인 비용을 지불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개인의 존엄과 생존을 지켜줄 거의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쩌면 75세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산이 총 얼마인가가 아니라 내 자산이 나에게 몇 달치의 생활비를 꾸준히 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